내가 6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랑 5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부담이 덜하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럼 나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래프, 사실 그래프가 상당히 오랜만에 나왔어요. 모의고사에서 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좀 중요한 모의고사들이 사실은 3월, 6월, 9월 이기 때문에 물론 6월, 9월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요. 평가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3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처음 시험이기도 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10월 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수능 직전에 보는 거라서 난이도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모고가 조금 더 이제 좀 중요도로 따지자면 상대적으로 나머지 4월 달에 보는 거나 7월 달에 보는 거에 비해서는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그것들끼리 비교해 봤을 때 최근에 3, 6, 9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프가 상당히 오랜만에 등장한 편입니다. 자, 볼게요. 나 파트 읽는 거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있는 거고, 자, 지방정부는 자주적 지원인 지방세원, 그렇죠? 지방세 걷는 거 있지?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내실 겁니다. 다 내실 거예요. 지방세원 이외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그렇죠? 중앙정부가 돈을 다 줍니다. 자, 재정 지원을 받아 해당 지역의 공익 실현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합니다. 그렇죠. 중앙정부가 너네 지역에 이거 뭐 도서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재정 지원에는 오케이 지금 뭐예요? 지방세원과 재정 지원을 얘기를 해줬고 그 중에 재정 지원을 잡아서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렇죠. 이 흐름이 보여야 돼. 이번엔 재정 지원이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운용을 할 때 지역의 어떤 이 살림을 운용을 할 때 지방세원도 있지만 뭐 또 있어? 재정지원도 있어. 중앙정부가 주는. 그리고 얘를 잡아서 이야기하는 중야가 됐어요. 자, 재정지원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데 그럼 당연히 이 여러 형태가 뭐가 있는데를 생각하겠죠. 그죠? 내가 4x4 적용할 수 있는 거 물결 밑줄 치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급 방식에 따라 지급 방식이 기준이구나. 이게 기준입니다.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 뭔가 정액으로 이야기했으니까 뭔가 정해져 있는 금액을 주는 거. 아예 그냥 10억 지원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정률 지원금은 률 나왔으니까 비율인가?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정액 지원금은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지역 주민의 공공재 지출과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도서관을 뭐 얼마나 이용하는지 공원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일정 금액 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정액 지원금이 아마도 뭐 코로나 상생지원금 같은 거 아예 그냥 뭐 소상공인들은 얼마씩 드립니다 하는 것들이 있었죠. 뭐 그래서 서울페이 뭐 이런 거 제로페이인가요? 뭐 그런 것들 뭐 이럴 수 있어요. 일정 금액을 아예 정해놓고 줍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정률지원금은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 공공재를 써서 이제 들어간 비용 있죠. 마이너스된 부분들 얼마나 썼는지 이거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형태로 많이 써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수록 많은 돈을 주겠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두 지원금은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친다. 어떤 영향이 있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데?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바로 그림은 얘들아 이렇게 그래프 자체가 지문에 등장했어. 문제가 아니라 지문에 등장한 경우에는 이게 기술 지문이 됐든 사회 지문이 됐든 얘들아 그림이 지문에 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보를 줄 거란 말이에요. 바로바로 그 지문에다가 표시하면서 가셔야 돼요. 써놓으시면서 가야 돼. 안 그러면 해석이 안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설명을 해주는 건데 정보를 주는 건데 이거를 그냥 글로만 읽으면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그래프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면 이해는 되겠지만 표시를 안 해놓으면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식 뭐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 여기다가 쓰면서 가세요. 그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량. 얘들아 Q가 공공재량입니다. 다음에 사용재. 아까 얘들아 사용재 까먹으면 안 돼. 분명히 가랑 나는 내가 얘기했지. 연결되는 애들이에요. 어떻게든 연결됩니다. 사소한 제재가 연결되든 아니면 중심 제재가 연결되든 주제가 연결되든 어쨌든 간에 연결되기 때문에 두 개가 묶인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재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는데 나에서는 그렇지. 근데 가에서 언급했잖아 얘들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사용재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거. 여러분들이 삼겹살 먹고 여러분들이 이제 콜라 사고 하는 것들이
여기죠. 사용자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뭐예요? Q, P에 대한 정보 나왔으니까 바로 가서 Q는 지금 공공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P는 사용재에 대한 부분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차피 여기로 올 거니까 안 지우고 그대로 냅둘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야겠죠. 오케이. 자, 이 지역 주민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 얘들아, 경제적 자원 뭐예요? 돈. 얼마나 버냐 이거예요. 예컨대 소득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 조합을 의미하는 예산선. 아하, 예산선의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네요. 예산선은 AB입니다. AB. 그래서 요런 조합, 내가 얼마나 버는지, 내가 번 돈을 가지고서 공공재랑 사용재 얼마나 쓸 건지는 선분 AB랍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선분은 뭐다? 예산선. 그래서 만약에 사용재를 이만큼 썼을 때는 공공재를 하나도 안 쓸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여기 나와 있네요. 공공재를 이만큼 썼을 때는 사용재는 아무것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조합들. 그래서 이 선분 위에서 조합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돼?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시 가셔서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선호는 I. 선호가 I랍니다. 이게 선호예요. 요 곡선 있죠? 요게 선호입니다. 보통 요 정도 비율로 선호. 요 정도 비율로 사람들이 사는 걸 좋아해요. 쓰는 걸 좋아해요. 라는 거고요. 자, 재정 지원에 따라 변화된 선호는 I 프라임으로 나타나 있다. I 프라임 여기 있네요. 돈이 더 많아졌으니까 선호도 올라간 거예요.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선호가 올라갔다라는 게 더 좋아하게 됐다가 아니라 어머, 돈이 더 생겼네? 더 써야지? 란 얘기예요, 얘들아.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그러니까 이제 예외 상황이 없을 때란 얘기다. 이 지역에서 선택하게 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은 균형점 2로 나타나 있다. 그러면 2는 균형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넘어와도 되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우고요. 그래프만 남겨봅시다. 요렇게. 자, I가 선호라 그랬고, 그다음에 E가 균형점입니다. 그럼 봐봐. 재정 지원이 안 들어갔어. 재정 지원이 안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래 버는 돈을 가지고 이 정도의 조합으로 공공재와 사용재를 씁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선호는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균형점 2가 여기서 생겼으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래프는 얘들아 한 번 뚫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뚫려요. 그 전까지는 안 뚫려서 어려운 거야. 자, 그러면 2는 뭐야? 공공재 이만큼 쓸 때 사용재는 얼만큼 쓴다는 얘기야? 이만큼 쓴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공공재와 사용재 조합이 Z,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A라고 할게요. 그냥 A 제로 이런 식으로 쓸게요. 요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공재는 이만큼 쓸 때 사용재는 이만큼 쓰는 조합을 제일 좋아하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하더라. 라는 거지. 자, 그럼 재정 지원이 왔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재정 지원이 왔더니 이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더 많이 쓸 수 있게 돼요. 돈이 늘었으니까. 그래서 균형점이 여기로 이동했어요. 이동했죠. 보이죠? 이동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공공재도 쓰고 했단 얘기. 오케이, 좋아요. 자, 이런 조건에서 일정한 크기의 정액 지원금은 결국엔 뭐예요? 소득 크기가 늘어난 거랑 똑같아요. 그죠? 내가 정부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월에 한 300만 원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상생 지원금으로 50만 원씩 준대요. 그럼 나는 이번 달은 350만 원 번 사람이 되는 거야. 그지? 소득 크기가 증가하는 것처럼 그것과 똑같은 효과가 된다. 자, 정액 지원금은 공공재 소비든 사용재 소비든 어디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돈으로 줬기 때문에 니들이 공공재를 사든 사용재를 사든 알아서 써라. 여러분들 제로페이를 딱 받았을 때 요거를 가지고 이건 무조건 도서관만 가셔야 됩니다. 이 돈은 무조건 콜라만 사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서 쓰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에 예산선은 원래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평행 이동합니다. 그대로 내가 돈을 더 받았을 때, 돈을 더 벌 때 이 정도만큼 더 쓰게 된다
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 선이 AB가 JK로 평행 이동하게 되더라.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선분 JK가 된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면 안 돼. 하나하나씩 맞춰보고 다 써놓으셔야 한 방에 이해해서 문제 7번을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재정 지원이 들어갔을 때는 두 가지가 있더라. 정액 지원금, 그다음에 정률 지원금. 그래서 일정 금액을 주는 거고 그 공공재의 사용 비용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주는 거고 라고 했어. 그래서 정액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정액 지원금을 줬을 때 선분이 어떻게 돼? 평행 이동해. 여기까지 우리가 정보를 가져왔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썼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지울게요. 자, 그런 다음엔 그림에는 정액 지원금을 받은 후에 균형점이 이 B로 나타나 있다. 그렇죠. 이 B로 이동합니다. 그렇죠. 봐봐 얘들아. 얘가 지금 점선으로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PPT상으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이런 선이란 말이야. 굉장히 선분을 잘 그렸어요. 그죠? 그다음에 선호도가 I'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점이 이렇게 이동했어요. 균형점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론적으로 정액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각 지역의 기본적인 재정 기반을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냥 돈으로 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지역의 소득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역은 소득이 좀 적어. 여기 지역은 소득이 좀 많아. 여기다가 정액지원금 주면 이 둘 사이의 격차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나와야 돼요? 정률지원금 나와야 되겠죠. 정률지원금은 공공재 공급 보조율에 따라 예산선에 여기에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네. 기울기를 변하게 합니다. 평행 이동을 시키는 게 정액지원금이었고요. 정률지원금은 기울기가 변해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키워드에다가 얘는 기울기가 변화하는구나. 기울기가 변화한다는 건 뭐 하나가 고정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봐봐요. 얘는 지울게. 그림에서 원래 예산선은 AB였습니다. 맞죠? 그죠? 근데 정률 지원금을 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산선이 AG로 변합니다. 봐봐요. 아이고. AG로 갑니다. 공공재 소비가 훨씬 늘어났어요. 사용재는 그대로.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정률 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재로밖에는 못 쓴다는 얘기.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정한 곳에서만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것도 정액지원금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돈을 줬는데 이거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늘어난 거야. 그럼 뭐야? AB에서 AG로 기울기만 바뀌었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사용자는 소비를 못해요. 그죠? 좋습니다. 자, AG로 변했고요. 당연히 정률지원금 지급되면 균형점이 어디로 바뀌어야 됩니까? 선호 I'에 따라서 이 M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봐봐. 해석을 한번 해볼게. 이 B로 이제 이동을 만약에 했을 경우, 정액지원금의 경우에는 이만큼 공공재 소비하고 그 다음에 이 B와 선분 JK에 따라서 이만큼을 사용재 소비를 합니다. 이해됐어요? 이만큼 공공재, 이만큼 사용재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M으로 가잖아요. 이게 지금 A, G 상에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때는 공공재 소비는 이만큼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용재 소비는 이와 동일합니다. 이때와 동일해요. 그죠? 사용재 소비가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 뜻이다 얘들아. 이만큼 쓰는 거라고. 이 X축과 Y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팩트 포킹을 조금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 못 하잖아요. 7번 문제 풀 때 아무리 와서 앞을 다시 봐도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제대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 한 번 읽을 때 제대로 읽어라. 자, 이 경우 그 지역에 선택하는 공공재 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맞죠? 사용재 말고 공공재. 결국 가격 보조의 의미를 갖는 정률지원금은 지방정부가 그렇지 사람들이 공공재를 더 많이 쓰니까 더 많이 생산하겠죠.
그죠? 자, 유도하는데 정액지원금보다는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돈으로 때려박으면 사용재로도 빠지니까. 그런데 뭐다? 정렬지원금을 주게 되면 공공재로만 들어가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론적으로는 정액지원금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그렇죠. 돈이 늘어나는 거라 그랬어. 비용을 50만 원 지원을 받으면 돈을 50만 원 지원을 받으면 내가 버는 돈은 300에서 350으로 늘어나는 거라고. 자, 그런데가 나왔어 얘들아. 그런데 말입니다. 자, 실증 연구에 따르면 정액지원금이 실제로 교부가 됐어요. 받았어요. 줬어요. 그때가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키는 경우. 생각해봐. 그냥 돈을 줬어.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봐봐요. 내 월급이 예를 들어 300이야. 나라에서 50만 원을 줘서 350이 되는 것과 내가 임금 협상을 겁내 잘했어요. 그래서 그래 뭐 회사에서 네 다음 달부터 350씩 줄게 했어. 그렇게 해서 내 직접적인 소득이 350이 됐으면 50만 원 늘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재 소비, 공공재 소비는 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똑같이 늘어나야 돼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줬을 때가 이렇게 자기 소득이 직접 늘어났을 때보다 공공재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나라에서 공짜로 준 돈이니까 공공재 더 쓰지 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번 돈은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에다가 투자하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하, 똑같은 금액이지만 지원금으로 줬을 때가 더 공공재를 많이 쓴다라는 걸 끈끈이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굳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문제로 낼 거니까가 되겠지. 따라서 어떤 정책이 공익실현 목적에 더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의사결정자들은 숙고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정액보다는 정률지원금이 공공재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이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증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주면 실제 소득 증가보다는 공공재를 많이 쓰니까 이것도 괜찮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렵지. 뭐를 쓸지. 그죠? 이렇게 발생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의 포인트는 그래프 반드시 직접 표시하면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 한 번에 이해해야 돼. 다시 와서 그래프 문제 나왔을 때 읽어야지가 아니야. 처음부터 잘 읽어야 돼요. 오케이? 이 두 가지 팁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문제로 갑시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뭡니까? 가는 정부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갑자기 왜 얘기하죠? 그런 적이 있었나요? 정부와 사회가 사이좋게 짝짝꿍 쎄쎄쎄 하란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연히 공공재 사용재 적절하게 씁시다. 여러분 너무 혼자 삼겹살 드시지 마시고요. 도서관 가세요.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건 무슨 개소리지? 상호작용 얘기한 적 없어? 적절한 조화 언급한 적 없어. 그죠? 이렇게 X포인트 나와야 돼.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 수강생들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해설 강의를 올렸을 때도 그렇고 X포인트를 만드셔야 돼요. 얘들아, X포인트 여기나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고. 선지에 표시할 줄 알아야 내가 제대로 그 오답 혹은 정답의 근거를 알고서 문제 푸는 거라고 했어요. X포인트가 제대로 안 나오잖아? 나 찍은 거나 다름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뭐다? X포인트는 반드시 선지에. 오케이. 자, 2번. 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점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죠? 중앙정부는 이런 곳이고 지방정부는 이런 곳입니다. 없어요. 자, 나는 정책에 따른 효과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이 지역사회의 공공재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너무 맞는 말이지. 정책에 따른 효과 어떤 거? 정액지원금을 줬을 때의 효과. 그다음에 정률지원금을 줬을 때의 효과. 그랬을 때 어때? 공공재 생산에는 사실은 두 개만 놓고 비교해봤을 때는 정률지원금이 더 유리하긴 하지만 정액지원금도 직접적인 소득 증가에 비해서는 공공재를 많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뭐다?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지? 오케이. 혹시라도 선생님 해설이 너무 빨랐으면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3번은 너무 맞는 말이에요. 맞죠? 오케이, 좋아요. 가나 모두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정책 평가에 대한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의 상황을 가해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결정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납니다. 평가란 키워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나 모두 정책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분석하며 정책 효과의 극대화 여부 아닙니다. 자, 얘들아, 가 같은 경우에는 정책 딜레마 얘기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선택할 때 뭐 이런 걸 좀 기준으로 두자라는 건 없었어요. 그죠? 언급한 적 없고요. 극대화 언급한 적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어떤 해설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들었던 친구들은 느낌이 오겠고 그다음에 아닌 친구들도 대충 알겠지. 선생님은 몇 번째 문단 몇 번째 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라는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서 풀면 추론 문제에서 분명히 발목 잡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글자 맞추기 놀이 아니다 얘들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서 푸는 싸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 푸는 거지. 몇 번째 문단에 몇 번째 줄에 이런 게 있으니까 연결 가능은 독서론 지문에서 1번부터 3번 딸려있는 지문 있죠? 거기서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푸시면 분명히 한 개 와요.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런 것들 보통 1대1 내용일치 해가지고 손가락 걸기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선생님 저는 이미 그렇게 풀고 있는데요. 저 그렇게 해서 성적 좋은데요? 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개개인에게 맞는 방법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지문이 오든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눈에 보이지 않는 추론 같은 것들 좀 무난하게 해결하고 싶어. 내가 못 푸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자꾸 지문으로 다시 가는 거 스트레스 받아. 라고 한다면 선생님의 방식을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5번 풀었어요. 그죠? 자, 6번 갑시다. 가의 기억 니은의 입장. 기억은 뭐였지 얘들아? 함리 모형. 니은은 만족 모형이었습니다. 키워드를 잡았어.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만족 모형의 함리 모형의 키워드는 뭐였죠? 충분히 고려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자인 거고, 만족 모형은 야 딜레마가 길어지면 마이너스가 너무 커, 신속하게 결정해서 시장의 결정에 맡기자 였죠. 그게 만족스러운 대안입니다. 자, 기억.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지원금 지급 방식을 달리하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에 따른 수단 사용인과 딜레마 상황에서도 의사결정자들 오케이 맞았어 어떤 거 최적에 대한이라는 올바른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효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 이게 없으면 뭐다? 시간 예산 들어가야지. 그렇지. 지속되더라도 시간 예산 추가로 투입해서 정보 수집 키워드 들어가 있죠. 자, 3번. 딜레마 상황을 해소하려면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보다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실증 효과를 인과적으로 도출하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급하면 이런 식의 효과가 날 것입니다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대. 얘들아. 만족 모형의 키워드는 도덕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신속하게 해서 그 비용을 줄여야 돼가 중요하다고 했고, 인과를 따져서 그 올바른 것들을 도출해내는 건 합리 모형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인과적 도출, 이건 니은의 키워드가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인과를 언급한 건 합리 모형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논리적 속성과는 무관하게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거 읽어야지. 선생님, 인과가 논리예요? 얘들아, 인과가 논리가 아니면 뭐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죠?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 하에서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분석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논리야,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논리적 속성,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 뭐 논리적인 속성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라는 말을 실증 효과 인과적으로 도출하는 거랑 논리적이란 거랑 어떻게 연결하죠? 추론력이 약하신 겁니다. 논리와 인과는 연결 가능한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개랑 무관하다고 했기 때문에 두 개 중에 논리적인 걸 따지지 않은 말은 틀렸죠. 정답 3번이고요. 중앙정부가 어떤 재정 지원을 하든 시장에서 능률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뭐의 역할을 기대하는 거야?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 니은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딜레마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정책 효과에 대해 완전한 정보가 갖게 되는 거, 이건 지연될 수 있다. 딜레마가 계속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만족할 만한 수준 갖자. 그치? 완전한 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 니들이 전제하는 거 기억, 니들이 전제하는 거 불가능해. 그러니까 신속하게 해서 만족할 수준으로. 키워드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6번.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나와버렸어. 자, 그 다음에 오답률 전체 4위 문제입니다. 오답률은 44%, 거의 절반의 친구들이 틀렸다는 얘기죠. 왜겠어요? 그래프 극혐이니까 틀렸겠죠. 그죠? 그런데 그래프를 제대로 읽어냈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어려워 보이는 문제인데 선분만 잘 따라가면 돼요. 얘들아, A, B, C, D, E, F, G 그것만 잘 따라가면 돼.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너무 왔다 갔다 하면 힘들까봐 여기다 그냥 바로 하면서 왔다가 이렇게 갈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정액 지원금과 정률 지원금이 모두 없다면 무슨 상황이에요? A와 B 상황이죠. 그죠? 봐봐. 정액 지원금 JK, 그다음에 정률 지원금 AG이기 때문에 둘 다 없으면 A, B예요. 맞죠? 그러면 균형점은 E에서 생기는 거 맞죠? 맞죠? 너무 맞는 말이잖아.
어려워하지 말라고. 그대로 간다고. 근데 이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애초에 지문 읽을 때 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놔야 이렇게 팍팍 풀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너희가 실전에서 다시 이 그래프 부분으로 돌아간다고 풀 수 있겠냐는 거야.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한 번 읽을 때 제대로 읽자.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정률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 어딥니까? 정률지원금이 지급됐을 때 EM이에요. 그죠? 정률일 때. 정액일 때는 EB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요 균형점은 EM이고요. 그 다음에 정액지원금이 지급될 때 균형점 요거는 EB예요. 자, 그러면 사용재 소비는 누가 더 커요? 이건 너무 사실은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죠? 당연한 얘기긴 한데. 사용재 소비는 EM은 여기입니다. EB는요? 여기요. 누가 사용재 소비가 더 커요? 당연히 얘가 크지 얘들아. 그죠? X, Y에서 Y 값이 EB가 더 크잖아. 그지? 방금 나 되게 수학 선생님 같았지?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맞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재의 소비는 정액 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선분 ZZB만큼 늘어나고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선분 ZZM만큼 늘어난다. 그럼 봅시다. 공공재 소비는 원래 아무런 지원금도 제공되지 않았을 땐 Z예요. 그죠? 오케이. 지원금 제공 안 됐을 때 지점. 자, 그 다음에 정액 지원금이 됐을 때는 이만큼 늘죠. 맞죠? ZZB 맞아요. 그 다음에 정률 지원금이 지급됐을 때는 이만큼으로 늘어요. ZZM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죠? 오케이.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 소비 부담이 지급 이전보다 일정 비율로 감소하게 되므로 예산선이 AB에서 AG로 이동한다. 이것도 너무 맞는 말인 게 얘들아 봐봐. 정률 지원금을 줬어요. 얘들아 공공재 돈 줄 테니까 써 라고 줬단 말이야.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지역 주민들은 공공재 소비 부담 내 돈으로 안 하고 지원금으로 하면 되니까 부담이 줄어요. 그죠? 일정 비율로 그 부담이 줄기 때문에 얘들아 소비 부담이 줄기 때문에 소비 부담이 준다는 게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랑 착각하면 안 된다. 얘들아, 소비 부담이 줄어들면 소비는 증가하겠지. 그걸 생각해야지. 얘들아, 부담이 줄면 그 행위를 하게 돼요. 그죠? 공부 시간에 대한 부담이 줄었어. 공부 더 할 거잖아. 그지?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 부담과 소비 부담의 감소와 소비 감소를 구분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예산선 당연히 정률지원금 지급되면 AB에서 AG 가는 거 기억나지? 오케이. 이건 굳이 그래프 안 가도 될 것 같고 정답은 5번입니다. 왠지 보자. 점 2B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은 점 2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보다 낮음으로 봐봐. 점 2B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 ZB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 M에서는요. ZM이에요. 그지? 그다음에 점 M에서는 ZM이에요. 더 낮은 거 맞죠? 그죠? 더 앞쪽에 있잖아. 자, 그러면 여기까진 맞아.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ZB에서 ZM만큼 소득 금액이 갑자기 소득 금액이 왜 줄어 얘들아?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소득이 줄어들어요? 정률 지원금을 주면 여러분들이 한 달간 버는 돈이 300에서 250으로 줄어들어요? 말이 안 되죠. 이건 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프 안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알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ZB에서 ZM만큼 이만큼 소득이 늘어난 효과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죠? 오히려 이만큼의 공공재 소비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런데 이만큼 정확하게는 공공재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소득 금액이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오히려 증가하죠. ZM이 더 크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다라는 건 소득 수준이 올라갔다는 뜻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그럼 X포인트 어디다가 해야 돼요? 무슨 소리야? 소득 금액 감소? 오히려 굳이 따지면 감소보다는 뭐 증가로 볼 수도 있겠고. 그지? 물론 사용재까지 고려하면 비슷비슷하겠지만 그거 말고 ZB와 M만큼의 두 개의 상관관계로 따지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전체 탑 5, 5위 문제고요. 오답률은 41%. 별 차이 없죠. 44%랑. 괜히 어려워했어.
되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7번에서 한번 우당탕 쿵탕 하고 나니까 8번에서 미치겠는 거야. 이미 여러분들 7번 풀 때 시간 많이 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 근데 놓질 못하겠어. 왜? 이미 나는 가랑 나를 다 읽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든 풀어야 돼. 이미 나를 날림으로 읽어버리고 7번 안 풀려서 붙잡고 있고 8번 미치겠는데 시간은 계속 흘러. 이러면서 꼬이는 겁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전략을 잘 선택해서 문항 먼저 풀고 독서로 와요. 아니면 저는 복합지문을 제일 나중에 풀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풀 때, 이 지문을 볼 때만 상대적으로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갑시다.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입니다. 땡땡 지역 주민소득이 10억 늘었어요. 정말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임금 협상을 너무 잘한 거야. 이 모든 지역 주민들이 풍년이 났어요. 그래서 10억 늘어났을 때는 1억 원 정도만이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했어요. 자, 근데 해당 지방정부에 10억 원의 지원금을 줬어요. 그러면 뭐야? 10억 플러스 10억인 건 똑같아. 근데 이게 실제 소득이냐 아니면 지원금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공공재 소비를 이어갑니다. 그럼 뭐예요? 2배 늘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숫자는 10억으로 동일하게 늘어났지만 공공재를 내가 실제 버는 돈이 늘어났을 때보다 지원금으로 줬을 때가 공공재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거. 이거 5글자로 뭐지? 끈끈이 효과. 맞죠? 오케이, 1번 갑시다. 보기의 사례는 지방정부의 공공재 생산 유도에 지역주민 소득의 직접 증가보다 정액 지원금이 더 효과적. 얘들아, 바로 1번 나왔네? 그죠? 아니, 당연하지. 직접 증가하면 얼마 써요? 1억. 정액지원금 주면 2억 써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공재 소비 생산 유도는 얘가 훨씬 유리하죠. 1번 바로 답입니다. 자, 그럼 X포인트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지 보자. 보기의 사례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정액지원금을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끈끈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이게 끈끈이 효과입니다, 여러분. 그죠? 똑같은 돈이 늘었는데 지원금을 줬을 때가 공공재를 더 많이 써. 그러면 끈끈이 효과야. 나타나지 않았대. X. 보기의 사례는 지원금의 80%가 사용지 소비 증가에 기여한다. 맞는 말입니다. 10억 중에서 2억을 공공재에 썼다는 건 8억은 사용지에 썼다는 뜻이니까. 그죠? 자, 거심으로 이 지역의 기본적 재정 기반을 이게 무슨 소리야, 얘들아? 재정 기반이 갑자기 왜 약화됩니까? 돈이 늘었는데? 말이 안 되죠? 재정 기반 약화 X. 보기의 사례는 사용재 소비에 투입되지 않고 공공재 소비에 투입된 지원금 2억 원은 지역 주민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아니야, 얘들아. 돈을 썼잖아. 그 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거야. 10억이 그대로 늘어난 겁니다. 다만 비율이 다를 뿐. 그죠? 9대1에서 8대2로. 기여할 수 없다, X. 보기의 사례는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로, 요거는 뭐지? 단위당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 요거 정률지원금 얘기인데, 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 부담.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처음 듣는 얘기. 초면나사이에요. 초면입니다. 갑자기 이게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나눠서 정률지원금을 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나누어 부담? 아닙니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끈끈이 효과는 맞는데 중간이 이상한 게 끼어들었습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필요한 친구들은 문항에 따라서 몇 분 몇 초에 이제 문항이 나눠져 있을 테니까 그것만 골라서 들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요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닌 거 혹은 적절하게 쓰이지 않은 거 고르라는 얘기인데, 봐봐. 이게 그냥 읽어봐도 틀린 게 너무 보이죠. 5번이지. 자기 지난날의 잘못을 숙고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숙고는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들이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난날의 잘못을 시인했다, 고백했다, 사과했다, 이런 게 나와야지. 숙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숙고는 자기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스스로 읽어보고 그 내용을 파악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 저게 저 내용이었구나, 이해됐다 하고 끝나버려. 다음번에 비슷한 게 나오거나 다음번에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왔을 때 또다시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려면 너희가 한 번 더 독해해 보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어떤 지문을 완벽하게 읽고 내가 그걸 독해하는 방법을 파악해서 습득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처음 시험 봤을 때 해설 듣고 다시 한번 내가 해서 3번은 보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복습이 답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내용도 다 이해를 시켜드렸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봐야
봐야 될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번에는 선생님이 기술 지문 해설할 거니까 기술 지문도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역대급 오답률이 나왔기 때문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의 이제 실제 독서 강의나 수능 강의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으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